손귀신. 할아버지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 평범한 농촌의 농가인데 그 시골 분위기가 썩 좋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을 때부터 가끔씩 혼자서도 놀러가곤 했었다. 갈 때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잘 왔다고 나를 반겨주셨고, 하지만 마지막에 그곳으로 간 것이 고3 올라가기 직전이었으니까 벌써 10수년은 가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한 것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난 뒤 봄방학 때 약속도 없었던 어느 날, 너무 좋은 날씨에 꼬임을 받아가지고 할아버지 집까지 오토바이를 달렸었고, 아직은 좀 추웠지만 맑은 날씨라서 기분은 매우 상쾌하였다. 할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바람도 쐴 겸 마루에 누워서 한쪽 팔로 머리를 받치고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서늘한 바람이 기분 좋게 몸을 타고 스르륵 흐르고 따스한 햇살은 몸에 식지 않도록 따뜻하게 몸을 감싸주던 바로 그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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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는 몹시 기묘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마치 기계음과 똑같은 것이 아닌 사람이 입으로 내는 소리 같았다. 그것도 돈인지 도저히 구별이 잘 안 가는 톤과 돈 사이 정도의 소리. 무언가 하고 두리번거렸더니 울타리 위로 새까만 무언가가 솟아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동시에 어디선가 한여름철 시골 변소에서나 날 법한 개식장 똥구렁내가 풍겨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새까만 것은 그대로 옆으로 움직였고 울타리가 끝나는 곳까지 오자 한 남자가 나타났다. 남자의 몸은 울타리에 가려져가지고 보이지 않았던 뿐이었고 새까만 무언가는 그 남자의 머리였던 것이었다. 그 남자는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검은색에 가까웠고 무언가 갈색으로 변색된 붉은색 팬티만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상한 것이었다. 울타리의 높이는 2m가 넘을 텐데 그 울타리보다 키가 더 크려면 도대체 이 남자의 키는 몇 센치란 말인가? 별 생각도 안 하면서 그냥 멍하니 뒷모습을 바라보니 결국 시야에서 사라졌고, 그리고 남자가 사라지자 돈 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때는 원래 키가 남자가 엄청나게 밑창이 두꺼운 부츠나 깔창을 신었던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지만, 그날 오후 논에서 돌아온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다 문득 그 일이 생각나서 말을 하였고,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 아까 엄청 큰 남자 봤는데 내가 잘못 본 거예요? 라고 하여도 그러냐? 뭐 그럴 수 있지. 라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 그 사람 진짜 이상했어. 울타리보다 키가 더 크고 피부도 까맣고 뭐라 그러더라? 맞아, 돈 라고 이상한 소리도 내면서 걸어다니더라고요. 라고 한순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말 그대로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몹시 흥분하면서 도대체 언제 본 거냐? 어디서 본 거지? 무슨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았어? 라면서 약간 화난 듯이 질문을 쏟아붓는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약간 당황하면서도 내가 질문에 대답을 마치자 할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깊이 생각을 하시더니 옆방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였고,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들리지는 않았으나 내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밤은 자고 가라고,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집으로 못 돌아오게 됐다고 말하였고, 나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해버린 것일까 생각했다. 필살적으로 생각했지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아까 그 남자도 내가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마음대로 나타난 것이니 급히 나갈 준비를 하더니 할아버지는 누구를 데리러 간다고 말하곤 차를 타고 나가버렸다.
할머니에게 나는 조심스럽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내가 톤톤 귀신에게 홀린 것뿐이고 할아버지께서 어떻게든 해주실 것이라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그 귀신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셨다. 이 부근에는 톤톤 귀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톤톤 귀신은 덩치가 큰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피부가 검정색이며 구역질 나는 냄새를 풍기며 톤톤톤톤톤톤톤톤톤톤톤톤 라고 남자 같은 목소리로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고 다닌다고 한다. 본 사람에 따라 팔각머리를 쓴 남자이기도 하고 맨몸에 각개반스만 걸치기도 하며 비슷한 복장을 입은 다른 남성과 함께 목격되기도 하는 등 모습은 각자 다르지만 일단은 남성이고 비정상적으로 덩치가 큰 데다가 냄새를 풍긴다는 점과 기분 나쁜 웃음소리는 누구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이었다. 옛날에 여행자에게 딸려왔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정확한 사실은 아니라고 한다. 다른 지역까지 못 가도록 이 지역 동서남북 사방에 공군기지를 세워서 봉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가지 못한다고 하였고 톤톤 귀신에게 홀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왔듯이 톤톤 귀신에게 홀리면 수일 만에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왜 하필 이 마을에다가 봉인시켰냐 하면 아주 먼 옛날에 주변 마을들과 어떤 거래에 비슷한 게 오갔던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저수지를 우선적으로 쓴다던가 뭐 아무튼 간에 톤톤 귀신의 피해는 수년에서 십수년 한 번쯤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그 거래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마을에 봉인해 버렸다고 한다. 나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현실감이 안 느껴졌다. 그때 할아버지가 한 노파와 함께 돌아왔었고 그 노파는 나를 보더니 대뜸 가지고 있으라며 공군 마스코트 하늘이가 그려진 부적 하나를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와 함께 2층에 원래 비어있었던 방으로 올라가더니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였고 할머니도 그때부터 계속 나와 함께 있었는데 화장실에 갈 때조차도 따라와서 문을 열어두게 하셨다. 이렇게 되자 속으로 나는 진짜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더니 덜컥 겁이 났다. 그리고 한참 후 2층으로 불려오더니 할아버지와 노파가 있는 곳으로 나는 들어갔다. 모든 창문이 신문지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는 부적이 붙어 있는 데다가 방의 내 구석인 접시에 소금이 쌓여 올려져 있었다. 게다가 나무로 된 상자 같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재단처럼은 보이지 않았고 그 위에 조그만한 모형 전투기가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요강 2개가 있었는데 잘 들어라. 곧 있으면 해가 질 거야. 잘 들어. 내일 아침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 방에서 나오면 안 되는 기요. 나도 네 할머니도 너를 부르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누가 널 부르더라도 들으면 안 되는 겨. 그래, 내일 아침 7시가 되면은 나오도록 하거라. 집에는 내가 연락을 해놓을 테니까 알았지? 절대 나오지 마, 이 새끼야. 라고 할아버지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다. 에이고, 너 잘 들어? 지금 너희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를 새겨듣고 꼭 지키도록 해거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부적은 절대로 가지고 있어야 해. 알았지? 할아버지와 함께 온 노파도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 그리고는 방에 나 혼자 남겨져 있었는데 TV는 봐도 된다고 하니 들어봤었다. 하지만 TV를 보고 있어도 머리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주먹밥과 과자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 나는 그냥 이불 속으로 들어가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그 상태로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던 모양인데 깨서 보니 TV에서는 심야에서 하는 통신 판매 선전만 흐르고 있었고 시계를 보자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이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대였다. 나는 뭔가 이상한 시간에 깨버린 것 같아서 찝찝해하고 있었는데 톡톡 창문을 톡톡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돌멩이를 던지거나 해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손으로 가볍게 때리는 것 같은 이 소리. 바람 때문인지
누군가가 창문을 때리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필사적으로 바람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다. 진정하려고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잘 넘어가지도 않았고 너무나도 무서워서 TV 소리를 크게 켜고 죽을 힘을 다해서 TV만 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익숙한 똥구릉내와 함께 문 밖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무서우면 그만하고 나오거라. 나도 모르게 문을 열어버릴 뻔했지만 할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라서 금방 손을 멈췄다. 그리고 또 목소리가 들렸다. 왜 그러는 거지? 무서운 걸 참는 건 몸에 좋지 않다고. 너무 힘들면 어서 이리 나오는 거야. 분명히 할아버지의 목소리지만 분명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그럴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럼 누굴까라고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방구석에 둔 소금 접시를 보니 쌓아둔 소금의 위쪽이 까맣게 변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부적을 쥐고 웅크려서 덜덜 떨고만 있었는데 그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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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낮에 들은 그 목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창문이 미친듯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낮에 본 그것이 웃는 얼굴로 창문 밑에 서서 손을 뻗어가지고 창문을 흔들고 있는 광액이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나는 나무 상자 위에 올려진 모형 전투기 앞에 서가지고 있는 힘껏 다 해가지고 빌었다. 살려달라고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빌었던 것이었다. 정말 길고도 긴 밤이었지만 아침은 와 있었었다. 눈을 뜨자 켜놓았던 TV에서는 아침 뉴스를 하고 있었고 화면 구석에 표시되는 시간은 7시 30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그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나는 어느샌가 기절을 해 있었던 것 같았다. 방구석에 놓아둔 소금은 전체가 새카맣게 변해 있었다. 혹시 몰라서 내 시계를 봐도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그곳에는 할머니와 노파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며 펑펑 울고 계셨다. 1층으로 내려가자 어느샌가 아버지도 와 있었고 바깥에서 할아버지의 어서 나오라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어디서 가져왔는지 스갑차 한 대가 서 있었고 마당에는 오래된 공군 제복을 입은 말 중년으로 보이는 사람들 몇몇이 서 있었다. 승합차는 9인승이었고 운전석의 할아버지, 조수석의 아버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의 의자에 할아버지가 데려온 노파가 앉아 있었고 나는 정중앙에 앉게 되어서 8명이 내 주위를 둘러싸는 형태가 되었다. 자, 고개를 숙이고 절대로 눈을 뜨지 말거라잉. 우리에겐 안 보여도 너한텐 보이니까 괜찮다고 우리가 말할 때까지 눈을 감고 있도록 하거라잉. 내 오른쪽에 앉은 5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이 말하였다. 그리고 차가 달리기 시작을 하였고 얼마 동안 달리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노파가 여기서부터가 고비라며 공군가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자, 지금부터 공군가를 시작하겠다잉. 하늘을 달리는 바로 그 순간 그런데 갑자기 창밖에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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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또 그 소리가 들려왔다. 노파에게 받은 부적을 꽉 쥐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딱 한순간 실눈을 뜨고 옆을 봐버렸다. 검은색 팔다리 관절을 이상한 방향으로 꺾으면서 차 바로 옆을 달리고 있는 붉은 팬티만을 입은 남자. 머리는 창문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지만 차 안을 들여다보려는지 몸을 굽히려고 하자 나도 모르게 킥! 하는 소리가 나버렸다. 응? 아이고 이 자식, 내가 보지 말라고 했잖아. 옆에 앉은 사람이 화난 듯이 말하였다. 놀라서 눈을 꽉 감고 부적을 더욱 세게 쥐고 있었다.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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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내 주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는 저것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소리는 들리는 모양이었다. 점점 숨이 가빠지는 사람도 있었고 창문을 두들길 때마다 이 하고는 소리를 지르기까지 하였다. 그러면서도 어찌어찌 마을의 이정표가 세워진 곳 밖에 도착을 하였고 먼저 세워둔 아버지의 차로 옮겨 타기 위해 나는 차에서 내렸다. 할아버지는 따라와준 남자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있었고 부적을 쥔 손을 펴라고 해도 손가락이 굳은 것처럼 잘 펴지질 않았었다. 구겨진 부적은 새까맣게 타들어간 것처럼 변해 있었다. 노파와 할아버지는 이 마을만 빠져나오면 톤톤 귀신은 절대로 쫓아오지 못하니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노파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으라며 부적을 써주었고 나와 아버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것도 바뀐 적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와 나는 적응을 하고 그 후로 10수년간 가위에 한번 눌리지 않고 살았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그리고 노파도 돌아가시고 난 지금에 와서야 이 글을 쓴 이유는 단 하나. 들은 이야기로 하면은 엊그저께 공군기지 전투기 소음으로 인하여 외지 사람들에 대한 거센 반발로 인해 마을 동쪽에 위치하던 공군기지 하나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이었다. 어제부터 창밖에서 들리는 낯익은 소리.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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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가 마중을 와줬다.